니들이 9시에 일어나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일단 녹화를 할 테니까 이따 오후에 시간 될 때 좀 봐봐. 자, 본번 문제 파일은 일단 문제 파일은 단톡방에다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 본번 문제 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해보고요. 설명하면서 가죠. 양이 너무 길어. 길긴 한데 연습 삼아 해봅시다. 여기 바로 뭐예요? 어, 3년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 이제 시간대 어제 싸운 거. 어제 요게 가가 그냥 오늘이라고 좀 보고 나는 어저께니까 어제 낮입니다. 부장한테 찾아가기 전에 내가 꾀병을 부리고 음, 장인이 나의 뺨을 치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인에 대한 소개. 그 다음 점순이 구정한테 그냥 왔단 그래. 갔다 온 다음에 충동질하는 거지. 수염이라도 잡아채는 거. 요거는 오늘 아침 점순의 충동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꾀병을 부리니까 장인이 나를 지게작대기로 때리는 장면에서 내가 장인을 밀치는 장면 나오는 거고 많은 여기까지가 결말, 여기가 절정 2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억, 니은 하나하나 귀찮긴 하지만 자,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그래서 결혼을 더 주장할 수 없는 내면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의 처지랑 적절하지. 2번. 2번 선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니은의 상에 쓸 수 있는 한자는 적반하장. 적반하장, 이런 사자성 나오겠냐? 적반하장이 무슨 뜻이냐면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거에서 어, 잘못을 저지른 놈이 더 화를 내는 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무슨 상황이냐? 숙맥. 무슨 뜻이야, 숙맥? 어리숙한 사람을 얘기를 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모자르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지. 그것들 모르고 옆으로만 자라니까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질 않았나. 적반하장이 아니죠. 적반하장은 오히려 점순이가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내가 장인어른의 바짓가를 잡아당기니까 점순이가 나와서 내 편이 아니라 쥐가 혼내려놓고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장인 편을 들면서 나를 뭐라고 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 되죠. 그지? 그런 거고 이 부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잘하기만을 까맣게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얘기합니다. 학수는 학의 머리처럼 길게 목을 느리 빼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다에서 마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에서 점순의 충동질이 원인이 되어 라에서
장인과 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다의 점수에 통정질이 있나? 오늘 아침에 부장한테 그냥 갔다 왔다고 혼나는 충동질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듣고 하니까 적절하고요. 라에서 나는 점순이 시선을 의식해 호기를 부리고 있다. 자, 맞아요. 라에서 안 되면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야. 직접. 여기 호기 부리는 거 까셀라보다 뭐 어떤 부분? 여기 있잖아. 진짜 화가 난 게 아니라 점순이가 내 모습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맞고 있는 거면 바보라고 할 게 아닌가. 그리고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보면서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거고 라에선 내적 독백을 통해 장인에 대한 나의 불만이 드러난다.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에서 나는 끝까지 장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잠깐만. 내적 독백? 지금 내적 독백이 이런 부분들을 내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 내적 독백. 징역과도 좋다. 이런 부분. 밥을 먹고 떡떡뱅이가 안 일어나니까 이건 행동에 대한 얘기. 장인님은 마음이 좀 못됐다. 난 화가 났는데 점순이를 의식해서 호기를 부리면서 장인을 밀치고 하는 부분. 보니까 내적 독백은 있을 수 있지만 장인에 대한 나의 불만이 들어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장인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는 장면은 이거는 점순에 대한 애정이 들어있는 장면이고 이건 장인의 원래 캐릭터가 어떤지를 요약적으로 소개해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불만은 여기 정도에 있지. 이거겠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장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 단락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해줘. 꼭 좀 필요해. 승혁이 들어왔네. 애들 거의 안 들어왔어. 지금 녹화하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 응. 아, 애들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피곤할 텐데 잘 들어보고 일단은 최대한 문제풀이 들어갈게. 아, 신승이랑 저만 들어온 거예요? 수연이 못 들어왔어. 아, 그럼 지금 이응식, 이응은 누구예요? 나야.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이게 어 컴퓨터로 나도 그냥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게스트를. 아, 왜냐면 저 혼자예요? 지금 아, 네.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 패드로 수업을 하면 네. 실시간으로 너희들이 뭐 채팅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컴퓨터로 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거야. 자, 아, 마에서 결말 부분과 절정이 섞여 있어. 나는 끝까지 장인애들 못 채지. 그래서 좋아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야. 고마워한단 말이야. 마와 라는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됨을 될 것임을 암시한다. 자, 마에서는 일단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갈등이 심하게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비된다. 이런 거고. 마, 마에서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요것 때문에 약속을 했지만 또 하겠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속해놓고 결혼하는 혼인 안 시켜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쉽게 이제 맞출 수 있겠지. 그런데 이 3번 문제, 음, 이게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 마른과 소작인의 관계, 농촌 사회 모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와 장인의 관계는 아니야. 이게 나와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장인과 나는 일종의 둘 사이에 있을 수 없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일 자체는. 근데 어디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나타난다. 마름인 장인에게 소작인이 안 갖다 준다든가 하면 뇌물 같은 걸 안 먹이면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름으로써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근데 일제강점기라는 게 직접 나타나진 않는다. 자, 요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고요. 서술자가 객관적, 1인칭 시점은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1인칭 시점의 특징이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 시점이라서 더더군다나. 입체적이라는 건 시간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입체적과 반대되는 말은 평면적. 자, 애써 추구하는 경영해 오던 일을 남에게 가로채어 넋을 잃는 것. 도중에 가로채서 추구하던 일이 내가 누군가 뺏어가는 거, 이런 거 가로채어 가는 거. 이게 답이 4번이에요. 꺼다놓은 보릿자루는 멍하니 어, 구경꾼처럼 제3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 가까운 제 눈썹 못 본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뜻. 자기가 실제로 자기와 관련된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대가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는 옆에 있다가 괜히 피해를 입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혹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의 일을 처리하면 그에 딸린 다른 일까지도 처리된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한번 아침상, 오늘 아침입니다. 점순이 두 번째 충동지. 볼기자 후려갈게요. 절정 일부분입니다. 그다음 결말, 그다음 절정이 후반부만인데. 자, 사건 배열 순서 당연히 알겠지. A가 맨 마지막, 얘가 B가 그 직전, CBA겠네요. 5번의 답은 5번. 나머지 봅시다. 자, 요 보기 박스도 잘 알아두세요. 김유정이라는 작가예요. 강원도 산골. 중학교 때부터 동백꽃도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토속적 언어는 사투리, 비속어, 속어 같이 묶어서 비속어라고 얘기해. 욕 같은 거. 근데 저속한 느낌, 천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악, 웃음, 재치, 인물의 소박함과 진성을 선명하게 느끼게 해준다. 자, 조밥, 지게작대기, 사투리는 아니지만 보통 토속적인 소재, 언어,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도 토속적 언어라고 얘기를 해. 애미는 황새 새끼, 이런 것들, 애미 이런 부분들, 비속어 같은 거. 이 자식 이놈아 비속어. 더럽다 더럽다 비속어를 통해 나의 소박함과 진실함. 이게 소박함과 진실함보다는 음, 이거는 장인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어,
이런 능청스러운 어떤 해악과 관련된 것들이지. 이 문제는 별로 썩 좋지 않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통해 해악적인 전달. 그 상황이 되게 웃긴 부분이지. 음, 잠깐만. 이 더럽다를 진짜 비속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더럽다는 일상적인 언어죠.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겠다.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기 박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새끼, 이놈, 이 자식, 욕으로 쓸 때. 잡아먹어, 잡아먹어는 비속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적절한 거. 답 1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건 없어. 되게 드물어, 소설 속에서. 자연적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 구성 얘기하는 거야. 독립적 사파 이런 것들 아닙니다. 액자식 구성 아니고요. 표면적 이유는 키, 이면적 이유는 장인의 교활함, 욕심 때문이죠. 돈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자, 9번. 자, 여기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모자란 듯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짓거나 연민의 감정. 뭐 이런 건데 별건 없어. 아는 거야. 그대로 보면 쭉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 고통스러운 자 숭고미라는 건 처음 듣는 단어겠지만 숭고미는 어떤 거냐면 되게 음, 어, 고상한 고상하고 좀 수준 높은 대상을 보고 그것을 어, 우러러 보게 되는 음, 어떤 마음을 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숭고미라 그래요.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요, 숭고미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숭고미가 아니라 골개미라는 걸 추구해요. 알 수 있어요. 골개미는 해학과 풍자 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할 때 우리는 골개미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알아두고 기억부터 미음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귀찮긴 한데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럴 때 기억 단순하고 소박한 나 찾아가기 전에 일단 봅시다. 사랑의 소극적인 점순이 그냥 틀렸죠. 점순이는 사랑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찾아가야 돼.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래. 나를 회유하는 교활한 성격 장인이겠네. 장인에 대한 고마움과 성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고마워요 하면서 결말 부분일 것 같아. 나가 착한 성격. 자, 어쨌든 사랑의 소극적인 점순이는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봅시다. 이미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고요. 줄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부추겼고 어제 구장님 댁에 갔고 구장님이 얘기 듣고 어제 나 기억나지? 편들다가 음, 결국은 장인으로 장인의 말을 그대로 편을 들고 중간 줄거리 뭉태 어젯밤 오늘 아침 전유성 내와서 또다시 뭐해? 충동질하고 꾀병과 장인과 나의 사이에 다툼
그러다가 바짓가랑이 잡아당기기, 절정 1, 그리고 여기 결말, 그다음 후반부 여기 절정 2. 자,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할게. 이거 한번 해봐. 자, 서술상의 특징. 자, 여기서 아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만 두고 나머지 네 개는 기억해줘. 자, 비속어, 토속어, 향토적인 느낌과 현장감. 비속어는 특히나 해학성도 가지게 하고요. 서술 시간과 사건 일어난 시간을 일치시켜 입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어렵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헷갈리게 하는데 서술 시간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건 보통 현재 시제로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어진 일을 지금 쓰면 지금 벌어진 일, 사건 시 일을 그때 썼으면 서술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과거 시제일 수가 없는 거거든, 이 경우. 이 작품은 그래서 언제 썼겠어? 불야사랴 나가는 장면,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썼을 텐데 그 전날에 일어난 사건들도 얘기했잖아. 이걸 일치시키면 입체적일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은 2번. 말장난 하는 거 이렇게 어렵게 말 써가지고 과장된 상황 설정, 인물의 희화화, 해학성. 특히 희화화는 거기 구장이 희화화돼 있죠. 높임말과 낮춤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적 모습, 이놈의 장인님 이런 것들. 작품 속 서술자가 나야. 자신의 신을 직접 전해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서술자인 나와 독자, 글을 읽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가까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직접 독자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니까. 자, 구장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대충 대답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갈등을 지속시켜 해소가 안 돼요. 소작인이에요. 장인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노고쳐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자, 13번 어려울 거 없어. 자, 14번 인물의 심리. 일단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부장에게 다녀오라는 요구와 질책, 반복되는 꾀병으로 여기는 자기네 분신과 짜증? 분신이 뭐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자, 지우고 장인 선생님한테 했다는 뿌듯함과 호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침, 극심한 고통이나 애원함과 다급함, 대충 그런 건데 요 부분 뭔가 이상합니다. 구장한테 다녀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요구를 했다면 누가 점수 내겠을 수 있는데 A 어딨지? 자, 어제 낮에 구장한테 갔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 것을 질책하는 거지. 구장한테 다녀오라는 요구가 질책이 아닙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고 위에 확인해 줘야 돼. 그다음 지겹네. 저거 해볼까? 어제 진도 나왔던 부분 문제 풀어볼까?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이요? 어? 지금 풀어요? 어제 아니, 나갔던 거요? 어제 나왔던 건 내가 문제 안 줬잖아. 어제 우리 그거 나왔잖아. 2단원. 네, 진로 문제가 탐색을 위한 없어서. 독서랑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 네. 거기 문제가 일부 있거든? 선생님 혹시 그럼 파일로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 파일로 보내줄 수는 있지. 네, 저 파일로 보내서 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시간이 문제를 같이 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풀 거냐? 아니면은 아, 따로 네. 푼 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끝날 때쯤에 보내줄게.
네. 지금 멍하니 푸는 것보단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계속 가죠. 김혜란의 도도한 생활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도 직위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는 설합니다. 전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가에만 집중해서 풀면 될 것 같아. 기억의 괄호 안과 밖의 서술형의 차이. 기억이 뭔데? 자, 구장한테 갔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난처하니까 하는 모습이고, 그 화가 나가지고 뭐해? 행동으로서 나를 팔꿈치로 찍는 장면. 근데 내가 볼 땐 웃는 상에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고 난처하니까 웃는 모습이죠. 괄호 안과 괄호 밖, 괄호 안, 괄호 안, 괄호 안, 괄호 안. 나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행동은 아니지. 나의 성격을 묘사한 것도 아니야. 주관적 평가일 수 있어. 장인에 대한 평가지. 쟤는 긍정적 평가 아니야. 답은 1, 4, 둘 중에 하나겠네. 그때 괄호 밖은 장인의 행동이지. 답은 4번. 그렇게 보는 거야. 얘네들은 다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이 중에, 소리, 이 중에. 1, 4번 중에 골라서 보면 됩니다. 자, 됐고요. 17번. 가의 표현상 특징. 또 나왔습니다. 비속어 사용한 거 맞아. 그런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당시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욕은 시대상을 드러내는 욕도 있을지는 모르죠. 비속어의 사용은 해학성을 드러내는 거지. 일상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 아닙니다. 자, 이게 문어적 표현이라는 건 맞아요. 뜻은. 그냥 문어적 표현 자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너무 쉽게 나왔어. 감각적 묘사, 농촌의 풍경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감각적 묘사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상대를 높이는 말과 낮추는 말을 동시에 사용한다. 인물에 대한 비판도 돼. 이것도 맞는데. 그런데 가에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장인님, 더럽다. 뭐 읽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여기에, 여기에 정확하게 보이질 않네. 이놈의 장인님이 들어있진 않는데, 만 있다 치더라도 봅시다. 이거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게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해학성을 드러낸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 태도를 단순하게 그냥 부정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아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5번도 답일 수 있다. 근데 3번이 너무 딱 떨어져. 가에 대한 설명 끝났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아닌 것도 속가봐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 병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입니다. 여기선 주인공인 나. 엑세식 구성도 아니고요.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 1인칭 시점인 거 맞는데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란 얘기예요. 현학적 표현, 긍정적 성격.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순박하고 혹은 장인은 뭐 나는 순박하고 장인은 교활하긴 한데 여기서는 해프닝이 에 대해서 작가가 그렇게 크게 비난하는 식의 글은 아니지만 또 긍정적이라고까지만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현학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식한 척하면서 표현하는 거 현학적이라고 해요. 유진이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지만 저기 해서 보내줄게 영상. 나중에 배속 올려서 꼭 보도록 해. 자, 또 맞아 봅시다. 오늘은 본범 집중적으로 갈게요. 다시 또 보자. 지겹지만 사실 이때에만치 슬펐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점순이한테 두 번째 충동을 오늘 아침에 받고 꾀병 부리는 장면. 그리고 꾀병을 부렸더니 장인이 나를 지게 막대기로 함부로 대하면서 때리는 장면. 그래서 내가 밀치고 하다가 장인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당기는 절정 1. 그리고 여기가 결말. 마지막이 절정 2. 절정 2가 시작되는 첫 문장 찾았어요. 이게 지겹긴 한데. 학교에서 잘라준 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굳이 보자면 절정이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잡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잡아야 될지. 자,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봅시다. 교과서, 참고서들에서 다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장점은 뭐다? 긴장감과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여운의 효과를 살리는 작가의 의도. 자, 여기 해학적 요소, 해학적인 겁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에서 E까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들어봅시다. 비속어와 경어. 경어는 높임말이에요. 이놈의 장인님이 동시에 쓰였으면 맞습니다. 극적 상황 속에서 토속어를 적절히 사용했다. 토속어는 뭐라 그랬냐면 그 시골에서 쓰는 말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재를 가리키는 말들, 지게, 막들 이런 것도 토속적인 언어기는 해. 사투리라고 할 수도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자연과 사이의 격투 장면. 이 소설 자체의 재미가 그거죠.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어수룩한 인물이다. 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겁이 난 나는 빙장님 대신 할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꾼다. 겁이 난 거냐? 내가 만약에 빙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죠. 장면은. 물론 위로 가야 되는데 혹은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급하고 아파서 알파벳 E를 찾아가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B랑 E를 봅시다. 이걸 까셀라부다. 이걸 토속어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비속어가 아니죠. 그 지역, 강원도 지역 내에서나 쓰는 말 정도로 이해하면 적절하겠습니다. 알파벳 E, 할아버지 나 하나하나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수나 이거는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5번. 다 풀 수 있겠다. 기억부터 미움의 인물에 대한 거. 자, 찾아 들어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내용을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점순이의 말 때문에 나는 드디어 단호해진다. 수염이라도 잡아채지. 그걸 그만둬 뭐 이런 것들인데 혹은 요 말인지 점순이가 엿보는 것 때문인지 나중에 보시고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가 한 행동. 이걸 까셀라보다 하는 행동들.
인물의 어수룩함을 알 수 있는 나의 생각. 나는 어수룩한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인은 드디어 작년 이맘 때와 달리 나를 고마워해 한다. 점순의 이 정도로 나는 당한다. 점, 장인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냐? 요게 가장 문제가 되는 선지일 것 같죠. 리을을 한번 보면, 리을은, 자, 등을 토닥여주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장인에게 나는 어수룩하게 고마워하는 거고, 이 부분은 장인이 나를 달래서 일하게 가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달래기 위해 한 말이죠. 그리고 결혼 또 안 시킬 것 같잖아. 자, 22번. 자, 소설의 3요소. 학교 학습지 같은 것의 구성입니다. 응?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런 거 나올, 혹시 모르지. 꼭 학습지 꼭 두 번, 세 번 반복해줘야 돼. 학습지 죽어도 두 번, 세 번. 자, 주제, 구성, 문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거 시험대로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자,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적 있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인데 그때 기억이 나. 소설의 3요소는 음? 그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이래. 주인네 집에 소가 죽으면 죽음은 죽으면 그 집으로 인사하러 간다. 인사배. 소설 죽음은 인사배. 이런 식으로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소설의 인물은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 반동인물, 성격에 따라 성격의 중간에 성격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아침까지이고요. 싸운 건 뜻밖의 일. 어젯밤 뭉태네. 다 지겹죠. 그래서 뭉태가 알려준 정보, 요약적 정보. 그리고 다시 오늘 아침. 점수의 충동지. 자, 이거 그냥 가봅시다. 아니까 이상한 거 찾아 들어갑니다. 읽어보다가. 어젯밤 뭉태네 말을 듣고서 생긴 돌발적인 일. 과거 회상으로, 자, 뭉태의 말을 듣고 생긴 돌발적인 일이 될 수 있나? 과거 회상으로 서술 시간이 역행. 과거 회상 있죠, 분명히. 대를 쌓여 자라는 풍속. 사건을 요약해서 해설하듯 서술했어. 당시 농촌엔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가 있었어. 오케이. 요게 좀 이상하죠. 기억 봅시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 아침에 왜 싸웠지? 점순의 충동지 때문이지. 그리고 뭉태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윗글의 시점. 자, 부수적 인물이 나면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주인공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야. 그 다음 나가 직접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주관된 답은 2번.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장인 주인공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서술할 수 있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면서 읽어야 할 요소가 많다. 인물의 심리나 자기의 일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물론 점순이나 장인의 심리는 추측해야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
아직 안 끝났나? 아, 다 끝났습니다.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요게 언제예요? 여기 이틀 전입니다. 밤낼만 한 첫 번째 충동질. 이건 구정한테 찾아갔을 때 어제 낮. 그리고 여기는 다는 음, 나를 잡는 절적 1, 결말. 여기 절적 2입니다. 요거 시간 순서 배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라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성격과 효과 뒤에 본문 보고 나의 캐릭터는 뭐예요? 어수룩하고 상황 파악 잘 못하는 순진한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이고 라에서 할 수 있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인데 그래서 해학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특징 지겹게 나와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행동 묘사 찾아봐야 돼요. 비언어적 표현. 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비속어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 표정, 외모, 뭐 행동 이런 건데 당연히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행동을 묘사하게 됩니다. 이게 쓰였냐면 확인하면 돼요. 자, 여기 행동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행동이죠. 또 이런 부분도 행동.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을 배경으로 농촌 사건 맞아요. 역순행적인 쪽에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 평면적은 시간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 순서대로 흐를 때 평면적이라고 얘기해요. 답 3번.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를 드러낸다. 인물의 외양 묘사, 외양. 여기 외양 묘사 있습니다. 투투하게 생긴. 또 여기 이런 부분들. 그거를 통한 점순이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죠. 호감을 드러내고. 괄호를 통해 정보를 붙여 나의 속마음 지식. 오케이. 기억부터 미음. 그대로 가보자.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써야 돼. 1인칭 시점에서 구어. 문어의 반대말이야. 문어는 글 속에서 쓰는 거야. 이 글에서는 여기를 안 써. 구어를 사용해.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악. 오케이. 비속어. 오케이. 토속적 언어. 오케이. 이거 다 쓰는 거 맞아. 의성어가 있는지 처음 나오는 선지니까 기억을 먼저 볼까요? 기억. 기억. 으쓱으쓱한다. 으쓱으쓱은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모양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라고 봅시다. 마지막 윗글의 내용으로 봐 나가 장인을 공격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게작들이 자기를 때려서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건 이거죠. 이 모든 해프닝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점순이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순이가 나를 바보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소설의 전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례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유진, 어제 카톡 할 때만 해도 전혀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어났네. 앞에 못 붙드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영상 처리해가지고 올려줄게. 운영고 톡에다가.